자, 친절한 경제씨 오늘도 함께합니다. 매주 수요일 날 함께하는 시간이고요. 지금 5시 45분 막 20초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박지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최근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소위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카카오페이의 임원진의 도덕적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여진들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그 스톡 옵션 이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저는 스톡 옵션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이 아마 그때 그 닷컴 버블 있고 막 이런 시절 있잖아요.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인가요? 예. 그때 막 스톡 옵션 막 어마어마한 돈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. 예. 그래서 먼저 스톡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회사가 경영자 또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. 장래에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. 네. 근데 가격도 회사에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시중에서의 주식 가격도 좀 싼 가격에 싸게 주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벤처 회사에서 조그만 기업에서 많이 하거든요. 네네. 자기네들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급여를.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. 네네. 그래서 또 올라가면은 그걸 너 나중에 팔 수 있어. 어허.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.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주로 벤처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. 벤처 기업에서 그렇게 많이 해서 또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받아줬다가선 이제 그게 만약에 그 회사가 대박이 나면 잘 되면 상장이 되면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잘 되면은 그게 이제 뭐 10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렇죠. 거고. 근데 이번에 카카오페이 임원들은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래에 일정 기간에 일정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. 5,000원으로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. 그리고 150만 이건 근데 기사전마다 좀 틀리던데 하여튼 뭐 150만 주라고도 하고 300만 주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경영진에게 준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봤는데 8명의 임원들이 같은 날에 거의 똑같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5,000원에 사서 그때 시장가가 23만 원이었어요. 주식 가격이. 그래서 대표는 460억을 챙겼고 경영진 다 합쳐서 878억. 그래서 이제 먹튀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. 경영진이 캐시화 시킨 그렇죠. 예. 그 주식을 사서 총 합한 금액이 878억에 차익을 5,000원에 산 거 대비 1,3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870. 그렇죠. 물론 이제 세금은 좀 빼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나중에 잘 되면 받는 것이 스톡옵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팔 수는 있는 상황이긴 했나 보네요. 그렇죠.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거예요. 카카오 먹튀 그것이 알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과 배경을 하고 좀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들이 경영진이 보여준 특히 대표 이율 배반적인 모습. 그리고 이게 카카오가 이제 계속 요새 엄청나게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. 여기저기서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.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됐어요. 그런데 24일 날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그랬잖아요. 이 사람들이 24일 날 그 5,000원에 주식을 삽니다. 24일 날. 그리고 한 3주 뒤에 12월 11일 날 20만 원 좀 더 넘게 그 일부를 매도를 했어요. 44만 주를. 근데 또 재밌는 게 똑같이 거래를 할 때 특정 증권사에 똑같이 다 맡겼어요. 그 7명도 가격도 똑같아. 한 날 똑같은 증권사에 똑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냈단 말이에요. 그 임원진들 7명 다 같이 한 사람만 가격이 딱 틀린데 가격도 한 몇백 원 차이 안 나게. 그럼 이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? 한꺼번에 계획된 집단적인 계획이다. 근데 그럼 왜 그날 했지? 이게 딱 따져봤더니 제가 봤더니 이날 이게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. 이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의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.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의 대형 우량주예요.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보통 펀드 가입하잖아요. 펀드 우리가 가입하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 매니저들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럼 펀드들이 그 코스피 200 그 올라가 있는 그 기업들 사고 팔고 하거든요. 그날 딱 편입이 됐으니까 카카오페이를 우량주니까 지금 펀드가 살 거 아니에요. 그날 사는 주문이 많은 날 팔기 쉽게
그날 한꺼번에 판 거예요. 아하. 그리고 또 금요일이잖아요. 네. 그 토요일, 일요일 날 쉬잖아요. 그 뉴스가 묻힐 수 있잖아요. 이거는 한마디로 거의 뭐 계획범죄가 뭐 물론 불법은 아니다만 뭐 그런 게 좀 하나가 좀 있고요. 네.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났던 거는 맨 처음에 이 대표가 상장될 때 막 북치면서 네. 주주가치 제고하겠다. 주주도 이득을 최대로 보겠다. 네. 근데 자기는 최대로 돈 벌고 카카오 대표로 11월 25일 날 그 내정이 됐거든요. 네.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11월 3일 날 증시가 12월 24일 날 샀잖아요. 그 11월 25일 날 대표 보도자료 돌았잖아요. 그럼 훨씬 이전에 자기 카카오 대표로 갈 거를 알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카카오 대표로 갈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대표로 가는데 계열사 주식 또 갖고 있어? 이거 이해상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4일 날 빨리 사고 그다음에 가장 물 좋을 때 그날 코스피 200 편입된 날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는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될까? 근데 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주주가치 제고한다고 했고 실제로는 우리 여기 기관 투자자들 공모를 해서 공모주를 했잖아요. 기관 투자자들의 60%는 의무 보유 확약으로 해서 일정 기간 6개월 동안 팔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일반 그 직원들도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런 룰이 있잖아요. 그렇죠. 1년 내에 또 팔 수가 없어요. 그 사람.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제약이 전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법적인 사각지대가 좀 만들어진 거죠. 근데 가장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. 세금 아끼려고 한 거예요. 세금. 주식 양도세를 그 대주주로 판매되는 그 1년 내에 팔면 세금을 30%를 물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팔아면 대주주로 안 돼서 30%씩 안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작전을 온갖 머리를 써서 돈 한 5천조 갖고 있는 사람들은 2억의 세금, 그다음에 대표는 30억 정도의 세금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게 카카오 내에서 김범수 의장이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다.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대주주로 돼서 양도세 30%는 돈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에 팔게요.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을 몰라도 이상하지 않은가? 그렇죠. 이건 뭐 완전히 뭐 작전이잖아요. 작전.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뭐 경영진이 작전 세력과 똑같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이 벤처인데 그렇죠.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운영이나 보여주는 행태는 뭐 재벌 같다. 뭐 제가 오늘 그 정부 공식 그 사이트 들어서 봤더니 카카오의 계열사 수가 141개예요. 네. 이거 좀 어마어마한 문어발 확장이 되는 거죠. 대기업이네요.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상장을 대기하는 그 쪼개기 상장 저번에 말씀드렸죠.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. 아마 이제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. 아마 그것도 여차하면 제대로 안 될 확률도 없고 지금 주가도 하락되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러한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결정이 증시와 그 기업하고 임직원들한테 엄청나게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부정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. 네.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런 것을 이제 임원진들의 모럴 해저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만연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재벌 중심으로 정경 유착, 그다음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, 그리고 뭐 분식회계 뭐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제 거의 정경 유착 불법 정치자금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. 그런데 가끔도 분식회가 일어나지만 굉장히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뭐 3, 4세들은 뭐 마약이라든가 다음에 CEO들의 각종 성 범죄라든가 그리고 뭐 갑질들 우리 뭐 대한항공 뭐 등등 이 사람들 왜 그럴까? 하나는 이제 특권 의식에 이제 잡혀져 있는 거고요. 다음에 아무래도 법과 제도가 되게 미비한 거죠. 우리 실제로 보면 이번에 올림픽 때 쇼트트랙 보면서 우리 굉장히 분노했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비디오 볼 때 심판장 혼자 보고 심판장 혼자 결정한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들도 재벌도 오너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저기 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등기 이사나 대표이사 아닌 사람도 많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을 짓잖아요.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책임을 안 지는 거. 혼자 결정하고 혼자 룰 만들고 제왕처럼 하는 거죠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. 누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다 권리를 줄 만한 사람이 주면 좋은 사람이 좋겠죠.
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예.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법과 제도적인 좀 강제적인 장치를 하려고 하면 뭐 투자를 위축시킨다, 의사결정체가 미뤄진다. 그렇죠. 이게 이제 교황이 맨날 얘기했던 낙수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요. 네. 뭐 아무튼 언론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재벌들을 위해서 나팔수가 되는 현실이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